안녕하세요. 네, 건국대학교 모빌리티 인문화 하이스토리 100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작물의 모빌리티와 세계사에 대해서 다룰 예정이고요. 이제 그 중에서도 초콜릿을 둘러싼 이야기들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초콜릿의 원료는 카카오라는 거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카카오는 지금은 먹는 거지만, 원래 이제 이 음료는 이제 중미, 메소아메리카라고 불리기도 하고, 중앙 아메리카라고도 불리기도 하는데, 지금의 멕시코 지역에서 처음 생산되기 시작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실제로 이제 3,000년 전부터 이제 이 카카오 나무를 재배했다고 해요. 그렇지만 이제 그때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음료의 형태로 소비되어 오다가 19세기 중반이 와서에야 그러니까 거의 이제 수천 년 동안 마시는 음료로 이제 소비가 되었습니다. 그 학술적인 용어로 학명으로는 그 떼오브로마 카카오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제 이게 그 그리스어의 합성어인데 떼오 하면 신 중에서도 이제 남자 신을 가리키는 단어이고요. 브로마는 음식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학명 자체가 이제 그 신의 음식이라는 이름을 그런 이제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왜 그런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초콜릿은 어디에서 생산이 되는지 좀 보겠습니다. 초콜릿 하면 이제 물론 엘사에서 나온 가나 초콜릿이 있기 때문에 아마 가나가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들 저희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가나가 위치한 곳처럼 적도에서 이제 남북으로 위도 20도 이내니까 굉장히 뜨거운 기후이겠죠. 그리고 해발 고도도 300m 아래에서만 자라기 때문에 높은 곳에서는 그러니까 해발 고도가 높은 곳이나 추운 곳에선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기후가 뜨거워야 될 뿐만 아니라 큰 나무가 들이는 이제 그늘도 적당히 있어줘야 되고 습도도 적당히 있어줘야 되고 온도도 꼭 섭씨 16도 이상의 온도가 뒷받침이 되어야지만 작물 재배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초콜릿을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춘 자연적인 여건을 갖춘 나라가 그렇게까지 많지 않다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이 얘기는 초콜릿을 소비하는 대부분의 나라, 즉 소위 선진국이라고 하는 이 곳에서는 이 카카오 나무가 자랄 수 없다라는 그러니까 자연 환경상 이제 자라지 못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초콜릿의 원산지는 어디일까? 제가 아까 이제 잠시 이제 언급을 하였었지만, 그 멕시코 지역에 그 중에서도 이제 멕시코의 남부 지역이죠. 그래서 이제 유카탄 반도, 즈음에 있는 이제 그 올메카라는 문명, 올메카라는 그 올메크족이라는 사람들이 이제 가장 먼저 이 카카오 나무를 재배했다라고 합니다. 이제 3,000년 전부터 이제 이 올메크족은 이제 아메리카 대륙을 통틀어서 최초의 문명을 건설했다라고 이제 여겨지고 있는데요. 이 올메크족이 이제 카카오 열매를 음료 형태로 마시기도 하고, 그 성적 흥분제로 사용했다고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기록이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형태로 이 카카오 열매를 사용했는지에 대한 기록은 많이 남아 있지 않지만 적어도 이때 카카오 열매, 그 카카오 나무를 재배했다라는 기록들이 많이 남아 있고요. 그리고 특히 그 유카탄 반도에서 출토된 질그릇에서 카카오의 흔적, 씨앗이나 또는 이제 뭔가를 카카오 열매로 만든 무엇인가를 그 먹은 흔적이 이제 출토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카카오는 중앙 아메리카 그리고 멕시코 남부의 열대 우림에서만 자란 굉장히 제한적인 지역에서 자란 이제 그런 작물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마야 사람들은 원래 체계 문명, 체계 민족이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남아 있는 기록이 책 4권밖에 없어서 그리고 상형 문자를 주로 사용했기 때문에 아직 현대인들이 많이 해독을 해내지 못한 상황인데요. 이 상형 문자나 이제 남겨놓은 그림, 벽화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들도 카카오를 소비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화병에 카카오를 수확하고 조제하고 소비하는 이런 과정들이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기에 신들을 보면 다 이제 다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명의 신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에크추아라고 하는 이제 그런 신이 있는데 이제 마야의 이제 큰 신 중에 하나로 이제 꼽힙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의 신으로 많이 알려져 있기도 하지만, 이 에크추아라는 그 신이 카카오 재배, 그러니까 카카오 열매 수호신이기도 하면서 상인들의 신이기도 했습니다. 이 얘기는 이제 카카오 열매가 이제 그 상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것을 이제 그 후대 사람들로 하여금 추정하게 해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이제 카카오는 갈색 금이라는 별칭으로도 많이
불렸다고 하는데요. 이제 그 당시 금이라는 그런 뭐 그러니까 갈색금이란 용어는 이제 후대 사람들이 이제 많이 붙인 용어이기는 하지만 이제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가진 것이었다라는 걸 추정하게 해주는 그런 뭐 용어 또는 별칭이겠죠. 네, 그래서 마야 사람들도 그렇고 그 뒤에 그 들어서 이제 톨텍 문명도 그렇고 그리고 톨텍을 멸망시키고 성장한 아스테카 제국도 그렇고 이 메소아메리카에 있었던 크고 많은 그런 문명들 그리고 이제 여러 부족들은 이 카카오를 음료로서 즐기기도 했으면서 세금과 조공으로 징수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역할도 하고 그리고 식품으로도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초콜릿이라는 어원을 잠깐 보자면 이제 그 스페인어로는 초콜라떼라고 하는데요. 네, 영어랑 영어의 초콜릿하고 스펠링이 동일하죠. 네. 아스테카 원주민들이 이제 지금도 사용하는 언어들, 그러니까 아스테카 원주민은 지금은 이제 없어졌지만 이제 그 원주민들의 후예가 남아 있잖아요. 네, 그 원주민들이 지금까지도 사용하는 나우아틀이라는 언어가 있는데요. 그 나우아틀이 그러니까 쓴맛이 나는 물이라는 의미로 초콜라뜰이라는 이제 이런 단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초콜라뜰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스페인 사람들이 발음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이 편하게 조금 발음을 이제 바꾸어서 이제 초콜라떼라고 부르게 되었었고 이제 그 발음이 이제 우리에게도 이제 전해지면서 뭐 초콜릿이라고 이제 우리는 많이들 부르고 있지요. 네. 당시 이제 이 마야 문명에서도 그렇고 아스테카 문명에서도 카카오 음료는 지배 계급이 누리는 이제 그런 사치 음료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누릴 수는 없는 이제 그런 음료였었는데요. 상품 가격도 이제 뭐 원두의 개수로 매겨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고, 당시에 이제 그 급료를 지불할 때도 카카오 원두로 지불을 하기도 하고, 뭐 세금을 납부할 때도 카카오 원두로 이제 납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이제 그 화폐 가치를 잠깐 보면은 토끼 한 마리를 사기 위해서 카카오 원두 4알을 지불을 하고요. 노예를 한 명 사기 위해서는 카카오 원두 100알을 지불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이 사람들이 마셨는가? 지금 우리가 마신 형태하고는 좀 차이를 보입니다. 그래서 마야 사람들은 카카오 가루를 물에 탄 뒤에 뭐 옥수수 가루나 그리고 고춧가루 를 넣고 이제 걸쭉하게 이제 마시곤 하였었는데요. 이 사람들은 거품을 내서 마시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따 관련된 그림을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뭐 붉은색의 식용 물감이나 바닐라 또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약초를 넣기도 했는데 이 마야 사람들이 주로 마신 이 카카오 음료는 지금 우리가 마시는 것처럼 그렇게 달짝지근한 이제 그런 음료가 아니라 굉장히 씁쓸한 음료에다 고춧가루를 넣어서 매운맛을 내게 하는 굉장히 좀 자극적인 맛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생각에는 어떻게 무슨 맛으로 먹었을까 싶기도 한데 이제 이 쓰고 쌉쌀한 이제 이런 맛들에 이제 익숙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쓴맛이 났기 때문에 질병 치료를 위해서도 이제 그 효능이 있었다라고 여겨지기도 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아스테카 사람들 같은 경우도 역시 고춧가루를 넣어서 맵고 기름지게 마셨다는 공통점은 있습니다. 그리고 거품을 중시했다는 점도 중요한데, 공통되는데, 차갑게 마셨다라는 점이 좀 다른 점이죠. 그래서 잠깐 사진을 통해서, 그 그림을 통해서 보자면, 이렇게 지금 이게 마야 도기에 나온 그 카카오 음료 제조에 관한 최초의 그림으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아래에 있는 좀 큰 잔에다 지금 초콜릿 음료를 붓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좀 더 이제 작은 크기의 잔에서 이렇게 쫄쫄쫄쫄쫄 내리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큰 잔으로 작은 잔에서 큰 잔으로 이렇게 초콜릿 음료를 내리는 이유가 이렇게 이제 붓는 과정에서 거품을 형성하기 위해 이제 이런 일을 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상층 계급 사람이 자기 손으로 직접 이 음료를 제조하지 않고 늘 뭐 아랫사람이나 이제 그 뭐 노인이나 그 노예나 하인을 통해 이렇게 초콜릿 음료를 조제하도록 그러니까 제조하도록 이제 하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고추를 이제 넣어서 마시곤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계피나 이제 그런 뭐 향이나 이제 또는 이제 매운맛 등을 이제 추가해서 이제 이런 질그릇의 형태로 이제 마시곤 하였습니다.
네, 그럼 이 카카오는 어떻게 다른 대륙으로 알려졌을까요? 네, 16세기 전까지는 다른 대륙으로는 전혀 이 존재가 알려지지 않았었는데 본격적으로 이제 다른 대륙, 즉 이제 유럽으로 이제 전파하기 시작한 인물은 스페인 정복자 에르난 꼬르테스였습니다. 근데 또 기록에 의하면 콜럼버스가 1502년에 그 네 번째 항해를 했을 때 이 카카오 음료를 맛본 적이 있었고, 그리고 스페인 왕실로 가지고 간 적이 있었는데 당시에는 그렇게 크게 뭐 각광을 받거나 그러지 못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카카오라는 이 그 뭐 작물의 효능에 대해서 뭐 깨닫게 된 것은 이제 뭐 에르난 꼬르테스고, 본격적으로 네, 이 유럽 대륙에 전파한 것도 에르난 꼬르테스다라고 평가를 하는데요. 이 에르난 꼬르테스는 아스테카 제국에 도착해서 2년 만에 이 제국을 멸망시킨 장본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몬테수마 2세가 이 스페인 사람들을 신기한 손님 집단으로 생각하고서 크게 환대를 했었는데, 이때 그 스페인 사람들을 코코아 나무를 재배하는 농장으로 데리고 갔다고 해요. 그래서 많이 쌓여 있는 그 카카오 열매를 보여주면서 이 음료를 가득 따라서 대접했는데, 처음 이 음료를 맛본 사람들은 모두 다 너무 써서 이제 그리 이 음료를 좋아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제 아스테카 사람들하고 교류를 하는 과정에서 이 음료가 피로를 잊게 해주고 뭐 체력을 회복시켜주는 그런 효능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고요. 또는 이제 사랑에 굉장히 도움을 주는 이제 그런 정력제라는 믿음을 받아들이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쓰지만 나름 효과가 있어라는 이제 이런 생각으로 받아들였었고, 그리고 아스테카 자체가 스페인과 거리가 멀잖아요. 지금도 비행기를 타고 이제 열 몇 시간을 가야 되는 거리인데 당시에는 더더욱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스페인 사람들이 원래 이제 평소에 이제 포도주를 즐겨 마시곤 했는데, 스페인으로부터 직접 공수를 해오는데 한계가 있다 보니까 카카오 음료를 이제 어쩔 수 없이 포도주 대용으로 마시게 됐고, 이제 이 과정에서 카카오 음료의 쓰디 쓴 맛에 적응하기도 뭐 적응한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그 카카오 음료를 변용한 사람들도 있는데, 지금 이 변용한 과정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마시고 있는 형태로 이제 많이 발전이 되었습니다. 뭐 가령 스페인의 왕녀가 프랑스의 왕 루이 13세와 결혼하면서 이제 자신 스페인에서 이제 주로 음용되던 초콜릿을 프랑스에 전파했고, 그리고 이제 이런 관습이 뭐 프랑스 전국과 그리고 이탈리아에서 이제 크게 유행하는 식으로 이제 요렇게 이제 유럽 전반으로 퍼지게 된 것이죠. 이제 그러면서 영국으로도 이렇게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 시장, 그러니까 유럽으로 이제 점차 이제 초콜릿이 이제 전파가 되었고, 그리고 이제 초콜릿의 수요도 점차 증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그 파리, 프랑스에서는 이제 17세기 중엽부터 이제 초콜릿만을 파는 전문 상점이 들어서기도 했고요. 그리고 초콜릿을 생산하는 대규모 생산 시설도 들어섰는데, 가령 이제 1659년에 이제 파리에 초콜릿만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상점이 개업을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초콜릿이 이제 상품으로 이제 자리매김하게 된 것이죠. 뿐만 아니라 1770년에는 초콜릿을 대규모로 생산하는 공장이 들어서기도 했고요. 프랑스뿐만 아니라 이제 스위스로도 진출합니다. 그래서 1819년에는 스위스 베베이라는 곳에 초콜릿 공장이 들어서고, 이제 우리가 먹고 있는 그런 판형의 초콜릿은 이제 1822년에 이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이제 카카오 원두를 간 반죽에서 버터를 분리해내는 그런 기술이 이때 등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먹고 있는 이 판형 초콜릿이나 또는 이제 우리가 소비하는 이 코코아가 이제 이때 탄생이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때는 이런 판형 초콜릿이나 이제 그런 먹을 수 있는 초콜릿도 굉장히 좀 맛이 뻑뻑하고 질감이 부드럽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먹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부드럽게 입안에서 녹고 이제 그런 형태가 아니었다고 하는데요. 1875년에 이제 밀크 초콜릿이 발명돼요. 그래서 이제 스위스 사람인 다니엘 피터라는 사람이 이제 지금 밀크 초콜릿처럼 우유를 넣은 이제 부드러운 초콜릿을 발명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다니엘 피터가 4년 후에 당시 이제 초콜릿 회사인 네슬레와 합병하게 되면서 대량 생산을 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그 전에는 다니엘 피터도 기술적인 문제를 겪었었는데, 네슬레와 합병하면서 좀 더 질 좋은 맛에, 그러니까 그 질 좋고 이제 그 우수한 품질을 지닌 초콜릿을 보다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도로 보시면은 지금 이제 51개국에서 생산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서는 이제 해마다 좀 이 통계가 바뀌기는 하지만 거의 이제 한 14, 15% 정도를,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네, 뭐 3분의 2에서 70%가 조금 상회하는 정도를 생산하고 있고요. 네, 아시아에서 생산하는 이제 그 량도 라틴 아메리카에서 생산하는 뭐 량 이상으로 이제 많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지금도 이제 분포가 되어서 계속 생산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래서 20세기의 초콜릿은 이제 양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이제 기호식품으로만 머물지 않고 전략 물자로도 각광받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네, 음식을 해 먹으려면 주로 불을 피우게 되잖아요. 근데 불을 피우다 보니 이제 연기가 나니까 적에게 발각될 우려가 큰데, 이 초콜릿은 이제 가볍게 휴대하고 다니면서 높은 열량을 낼 수 있는 그런 간편한 네, 음식으로 이제 평가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미국도 이제 당시 이제 그 제2차 세계대전 때 연합국의 보급 공장 역할을 해줬잖아요. 근데 이제 자국 병사들에게 초콜릿을 이제 보급하는데 힘썼다고 합니다. 네, 우리나라에 이 초콜릿이 유입된 것은 대한제국 말기로 추정이 되는데, 네, 어떻게 어떤 경로를 통해서 유입이 되었는지는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주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많이 이제 눈길을 끄게 된 것은 네, 한국 정전 기간 동안에 이제 그 미군이 지프차 타고 지나가면 이제 아이들이 따라가면서 기브미 초콜릿 또 이제 이런 식으로 서툰 영어로 얘기해서 미군이 이제 초콜릿 던져주고 이제 이랬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제 그 기간에 이제 초콜릿이 우리나라에서 눈길을 끌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1968년부터는 아예 우리나라의 제과 회사에서 초콜릿을 생산하기는 했지만 이때도 여전히 미국에서 생산된 초콜릿이 좀 더 이제 인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대중화된 것은 1980년대에 이제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이제 안정기에 접어들자 이제 그 저렴한 가격으로 대중화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로도 이제 초콜릿이 어떻게 유입이 되었는지를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초콜릿이 많이 사랑받고 있는데, 네, 그러면 이제 굉장히 여러 네, 그 다양한 초콜릿 축제나 초콜릿과 관련된 행사 또는 그 뭐 박물관 이제 이런 곳들이 존재하겠죠. 네, 그래서 잠시 포르투갈 오비두스에서 매년 2월에 열리는 네, 초콜릿 국제 축제에 대해 그 영상을 잠깐 보고 가시겠습니다. 평소처럼 거행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이건 이제 2018년도, 네, 2018년 2월에 있었던 모습인데요. 네, 네,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네, 조금 소리를 좀 줄여볼까요? 네,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쇼콜라띠에들이 나서 새로운 그런 초콜릿을 이렇게 선보이기도 하고, 아이들이 체험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이게 먹어볼 수도 있고, 춤과 노래도 빠지지 않는 이제 그런 장소입니다. 네, 역시 이렇게 만들어 보기도 하고요. 네. 네, 또는 이제 초콜릿에 어떤 재료가 들어가는지 네, 그런 것들도 함께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네, 이 화면이 굉장히 저는 좀 신기했었는데 이제 네, 그 초콜릿으로 만든 옷을 입은 사람들이 네, 지금 일종의 뭐 코스프레 같은 걸 하고 있고, 네, 네, 이 오비에도라고 하는 곳이 이제 고성, 그러니까 옛날 성이 있는 이제 그런 중세 도시인데, 네, 평소에 이제 관광으로도 이렇게 각광받는 곳이기도 한데요. 네, 지금 이 디노사우루스나 이제 이런 것들에는 이제 뭐 350kg의 초콜릿이 소비가 되기도 하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뭐 한 입에 들어가는 이제 그런 초콜릿 하나를 만드는데 뭐 1,000만 원을 소비하기도 하고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제 여기에 투자되는 금액도 많고, 초콜릿을 사랑하는 뭐 애호가도 물론 올 수 있지만 초콜릿을 생산하거나 아니면 전문적으로 쇼콜라티에로 일하는 사람들이 주로 와서 새로운 제품이나 새로운 그런 초콜릿 제품의 경향에 대해서 서로 파악해 가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것을 그 초콜릿과 이렇게 연관지어서 이제 연구해보고 이제 계속해서 실험해보는 장도 이제 역시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아까 저희가 언급했었던 네슬레죠. 네. 네, 이렇게 이제 판매도 하고 있고요.
물론 시식도 당연히 할 수가 있겠죠. 네, 네, 요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외에도 이제 여러 크고 작은 초콜릿과 관련된 그런 이제 그 축제들이 물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그 가장 가장 이제 요즘 그 뭐 유명한 이제 그런 축제를 가지고 왔고요. 네, 네, 이 화면은 이제 그 참고 문헌입니다. 그래서 그 초콜릿과 관련된 또 이제 다른 음식물과 관련된 이제 그런 역사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이제 다음과 같은 도서들을 이제 참고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강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